안녕하세요. 핸드드림맨입니다. 오늘 그라인더 하나를 받았는데 밖에서 우리 야외에서 캠핑하고 하면 또 그라인더가 필요해서 전동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던 중에 아시는 분과 통화를 하고 그분의 그 회사에 이런 그라인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리뷰를 좀 해보려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기존에 몇 번에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라인더에 대해서 이런 핸드 그라인더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전문가틱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선생님. 서울 잘 갔다 오셨습니까? PHAT 그라인더예요. 사실 어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OEM 방식으로 한국 회사가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떼볼게요. 이 구조가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그라인더의 불편함을 좀 간소화시켜서 좀 편리성을 추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대만에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지금 이 그라인더도 구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인 경통에서 이 구조물 자체가 이 축대를 통해서 이 콤버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측면에 있는 링으로 돌려가면서 조절을 밖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절을 한다던가 아래에서 이걸 빼고서 그걸 아래에서 조절해야 된다던가 하는 기존의 그라인더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라인더를 좀 인상 깊게 봐서 자, 어떻게 열어야 될까? 이렇게 자,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내부는 굉장히 고급지게 잘 해놨습니다. 안에 이렇게 털 수 있게 솔도 있고요. 자, 이제 경통구 바디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굉장히 묵직해요. 무게감이 장난 아닌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축이 전체가 하나 통이에요. 통을 깎았어요 지금. 이걸 통을 깎아서 축대가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었네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 이게 완전히 통이에요 전체가. 경고함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이게 완전 통이기 때문에 이 경고함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통구 이 링을 돌리면서 하나하나 걸려요. 여기에 하나씩 딸깍딸깍 걸리는데 이게 이 벌을 조절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돌리면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안에 있는 콤버가 뒤로 밀려 나오고 그리고 다시 닫으면 느낌은 좋습니다.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작아지고 있고요. 느낌은 아주 묵직하고 견고해 보이고 좋습니다. 저는 이 그라인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게 뭔가 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지금
이 콤버를 고정해주는 나사 이 측면에 자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라인더가 이 측면에 그 커피 오일이나 커피 가루가 여기에 끼거든요. 미분등이. 그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주면 그걸 털어주는 기능 같아요. 이게 굳이 솔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리면 이 끝이 그걸 털어주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 용도가 맞을까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네, 아주 세심한 배려까지 해놨네요. 38mm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고정해주는 네, 이 콤버를 고정해주는 또 구조물이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는 걸로 들었는데 견고합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자, 이거는 30에서 35g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30에서 35g이면 우리 지연식 핸드드립 할 때 필요한 커피가 25에서 30g 정도를 담으니까 딱 어울리는 정도가 아닌가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물이 손잡이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네요. 닫아서 축대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편하네요. 아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걸 돌리니까 아래가 같이 돌아요. 지금 아래쪽이 위를 제가 닫아 놓고 아래쪽을 이렇게 위아래를 돌리면 아래쪽이 이쪽 링 쪽에 이 돌리는 링 쪽 조절부 쪽에 지금 아래 이 케이스가 같이 돌아요. 느낌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느낌은 나쁘지 않고요. 일단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그러네요. 여기 CNC 정밀 가공 바디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부 안쪽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통이란 얘기예요. 통으로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 자체가 이 외부에 경통하고 이 안쪽에 축대가 다 하나의 몸통이란 얘기예요. 따로따로 뭐 넣어서 고정시키거나 뭐 나사로 조인다던가 하는 게 없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이쌤이 이런 거 잘할 텐데, 네, 하나로 돼 있어요. 엄청 견고하게 잘 돼 있네요. 0.1mm 간격으로 미세 분쇄를 조정해서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게 0.1mm 단위의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이 얘기 같아요. 다 갈아볼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예. 지금 이 파트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는 미분, 이 안쪽에 쌓여 있을 미분을 한번 이걸로 지금 걸러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돌리면 이 측면에 쌓여 있는, 이게 완전히 닫으면 돌지 않아요. 자,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아예 이거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완전히 닫으면 지금 포인트에서 여기가 완전히 닫은 상태 21 가리키고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열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래는 여기에요. 본래는 0이면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0도 돌지는 않습니다. 0에서도 돌지는 않아요. 예, 돌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0점도 안 되고, 자, 1에서 예, 안 돕니다. 1.5도, 예, 1.5는 예, 힘으로 돌려야지 돌려지고, 자, 2에서도 사실 이 2에서 굳이 이거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2.5. 네, 근데 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커피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갈려서. 네, 3에서 한번 볼까요? 3에서도 굳이 3에서 3.5는 돌아가는데 너무 가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4포인트 한번 볼게요. 4포인트면 돌아가긴 하는데 약간 뻑뻑한데요. 자, 한번 끼고 돌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돌아가긴 해요.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축이 돌아가는 게 아주 편안하긴 한데 자 그래도 여기에서 이걸 돌리는 건 굳이 4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4.5 4.5 조금 4.5는 편해졌네요. 4.5 5에서 네, 5에서도 4.5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5.5, 6 되니까 이제 살짝 이 측면에 이 사이에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측면의 공간이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연식에 맞출 거니까 일단 전부 다 해보고 4.5나 4부터 시작해 볼까요? 4부터 네, 이대로 쭉 돌리면 네, 이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자체를 잡고 돌린다는 건 중간중간에 다 열어서 아래를 볼 필요 없이 위에서 보고 지금 위에서 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게 통으로 CNC 가공을 했다는 거, 통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안쪽에 날도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분해하고 제가 조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해해서 보기 전에 리뷰 다 하고 나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지연식 핸드 드립이 가능하고 이걸로 혹시 그 에스프레소를 내리시는 분이 있다면 네,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리는 분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지 정도는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한번 커피를 한번 담아 볼게요. 자, 박 대표님, 전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남자가 사용하는 것보다 여성분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예, 여성분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PHAT, Fat 그라인더를 국내에서 해외로 OEM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팻 그라인더를 한번 리뷰를 제가 언박싱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자, 박혜정 대표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이쪽으로 보이게끔 한번 들어주세요. 자, 느낌이 어때요? 생각보다 완전 무겁진 않고 약간 묵직한. 한번 돌려보세요. 되게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네, 지금 돌아가는 거는 제가 코만단테랑 지금 한 2개, 3개 정도만 살짝 테스팅만 해봤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나쁘진 않아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밖으로 한번 나와보시고요. 네, 저랑 같이 팻 그라인더를 직접 분쇄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서서 이렇게 열면 열리고요. 자, 이제 다루는 건 여기를 보시면 제가 아까 안쪽을 봤더니 자, 이렇게 4부터 쓰면 에스프레소가 4에서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4부터 4, 5 하면 비교가 안 될 테니까 4, 6, 8, 10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볼게요. 짝수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커피를 3알씩만 넣어드릴게요. 3개의 알씩만 넣어드릴게요. 제가 손으로 커피를 좀 만지겠습니다. 안 쓸 거니까요. 네, 3개의 알씩만 몇 번에 걸쳐서 돌아가는지 한번 포인트 여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고 위에 잡으시고 네, 한번 그냥 그쪽 아니요 거기에서 그냥 하세요. 하시고 편안하게 그쪽에서 안 보여도 돼요. 예. 돌려주세요. 몇 번 만에 돌아가는지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4포인트 편안하게 돌아가나요? 4포인트가? 네, 일단 세알일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은 돌리는 데는 편안하고요. 네, 4. 지금 잘 안 나오네요. 네, 한번 돌려주시고 여기에 4포인트 한번 주시죠. 몇 달 안 나서 안 나왔는데요. 안 돌아가나요? 아니요, 잘 돌아가는데 네. 많이 안 나왔어요.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안쪽에 물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포인트에서 지금 4포인트에서 예, 안쪽에 물리지가 않았어요. 커피가 안 물립니다. 자, 4포인트를 지나서 5포인트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커피 알이 너무 작아요. 커피 알이 작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CR밖에 안 나와가지고. 안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예. 예, 걸리네요. 자, 4포인트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예, 걸리네요. 예, 4포인트부터 예. 위쪽 잡아주시고요. 위 잡아주세요. 손으로. 예, 위쪽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자석이라 편하구나. 어떠세요? 쉽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는. 그래요? 4포인트인데 쉽게 돌아간다. 네, 지금 돌리는데 힘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축에서 네. 이걸 돌리는데 회전시키는데 분쇄도가 이 정도로 가는 상태에서 크게 무리는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갈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 나오질 않았어요. 혹시 예, 미분통이랑 나오질 않았어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득 나오는 저 4포인트에서는 나오질 않은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4포인트에서 걸리는 현상이 없습니다. 4포인트에서 없으니까 5포인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자 5포인트도 혹시 제가 너무 적게 넣었나요? 제가 너무 적게 넣어서 그런가요? 이 경통 입구는 큽니다. 충분히 작지 않아요. 충분히 큽니다. 좀 많이 넣고 해보겠습니다. 많이 넣고 미분이 있을까 해서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자, 충분히 넣었죠. 예, 충분히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라인딩이 돼야 되는데 4포인트는 일단 4포인트는 물리지가 않아요. 예, 4포인트는 물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늘어서겠죠. 4포인트는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미분이에요. 예, 이 정도로 미분이에요. 이거는 먼지네요. 네, 이거는 에스프레소용으로도 안 맞을 것 같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니까 우리 6으로 한번 가볼게요. 6포인트로. 자, 6포인트로 한번 갈아주세요. 6포인트 한번 갈아주세요. 되나요? 잘 안 물리죠? 갈리긴 갈리는데 자. 살짝 갈려요. 6도 안 물리네요. 6포인트가 안 물렸어요, 지금. 너무 6포인트가 안 물렸어요. 7포인트 한번 볼까요? 7포인트도 잘 안 물려요. 자, 8포인트 가볼게요. 제가 이걸 못 다루는 건가요? 안 물리는데 커피를 좀 더 넣어볼게요. 예, 미세 조절까지 0.1mm의 미세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래서 안 물릴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키워서 잡아 보겠습니다. 콩을 좀 넣었어야 되네요. 이제 돌아가네요. 콩을 너무 안 넣고 했어요. 자, 8포인트에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8포인트에 분쇄도가 에스프레소보다 가늘어요. 그래서 자, 이거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조금 더 키워야 키워 볼게요. 자, 10포인트에서 해볼게요. 10포인트에. 네, 이거 에스프레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10포인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포인트로 왔습니다. 음. 10포인트도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분쇄도가 아주 정교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코만단테와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실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코만단테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12에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제 걸려요. 12포인트. 12포인트. 보이시나요, 여러분? 균일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렇게 미분이 이렇게 가는데 미분이 있지도 않고, 예, 나쁘지 않은데요? 네, 코만단테랑 비교를 많이 하시길래 저 너무 14포인트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괜찮네요. 예. 균일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14나 15포인트, 16포인트 정도가 지연식 핸드드립에 가능하겠죠? 지금 16포인트 갈아보고 있어요. 예, 16포인트 지금 한번 해주세요. 한 알갱이가 번에 좀 살아 있는데, 약간의 힘만 있으면 한 번에 다 돌아가요. 지금 끝까지. 이 무게나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좀 그래요? 네, 핸드 그라인더를 카리아카도 잘 안 쓰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도면 코만단테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하죠. 야외에 나갈 일이 없을 때 코만단테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사용감이나 장단점은 균일도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코만단테는 지금 미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균일도가 좋은 편이에요. 하이엔드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4대 그라인더 뭐 리도라던가 코만단테나 뭐 이런 그 하이엔드급 그라인더에 비교해서 저는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핸드 그라인더 눈금 초보예요. 표시가 돼 핸드 있어요. 그라인더 초보인데 그라인더가 있긴 해요. 다 있긴 합니다. 예, 예, 사용도 다 해봤고, 네. 그저 초보자 입장에서 저희가 그냥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초보자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몇 포인트죠? 18포인트예요. 18포인트면 지금 지연식 핸드드립을 하기에 조금 큰 분쇄인데 그럼 저희는 한 16, 17 요 정도 여기선 18포인트에서 네. 분쇄도가 살짝 네, 균일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18포인트에서 혹시 좀 더 더 크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0포인트요. 20포인트에서 네. 균일도가 클수록 돌아가는 건 더 편해지고 있어요. 이게 20포인트.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갈고 있었네요. 저도 네. 모르게. 너무 많이 가셔서 네. 이 과소비입니다. 다 넣으신 것만 가를게요. 이 정도면 일반들이 이제 균일도가 조금 좀 커졌죠. 이 정도면 일반 드립 정도 되겠죠. 지금 일반 핸드 드립을 하시기에 좋은 정도의 분쇄도인데 우리 형이 쌤이 또 왔어요. 형이 쌤에게 갈아주세요. 좀 우리 한번 또 물어보고. 이거 들어가요. 일단 22포인트까지 제가 갈았습니다. 아까 16포인트였나요? 16포인트 16.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굵은 놈, 작은 놈, 약간 굵기가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자, 굵기가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게 웬만한 그라인더는 이런 핸드 그라인더에서 그게 완벽하게 맞춰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 미분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그 지저분한 그런 미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형우 씨가 한번 보세요. 자, 이쪽에서 자, 몇 포인트죠? 지금 이게 22포인트. 22포인트요. 이게 22포인트예요. 전 지연식 핸드드립을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 가능할까? 좀 손쉽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용했을 때 16포인트나 17포인트, 18포인트까지
16, 17, 18에서 지연식 핸드 드립을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20포인트 이상 한 23, 22, 23이면 일반 핸드 드립을 하시기에 약간 부력을 개방하는 대류를 활용해야 되는 핸드 드립에는 이 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보다 이제 23 뒤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뒤로 이렇게 잡아서 25, 26, 27 다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요거를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포인트. 이 지금 그라인딩 하면서 우리 형이쌤이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커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히 다 돌려서 제가 지금 해보니까 완전히 다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다 이 아래하고 위를 같이 고정해 주셔야 돼요. 아래하고 위를 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0단계부터 1, 2, 3, 4 숫자를 세면서 16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으로 네, 여기에 자 오늘 17에서 해볼게요. 17에서 네. 형이쌤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쪽 가까이에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서 돌리기에는 어떻습니까? 수월해요. 예, 지금 약간 이 길면 보시게 되면 손잡이가 좀 길잖아요. 단점은 길면은 보관하기가 힘든데 장점은 길수록 돌릴 땐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보통 사람들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좀 돌리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손잡이와 손목을 같이 씁니다. 이렇게 같이 돌립니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니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리면 되게 더 쉽게 갈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에는 수월하다. 좀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가장 그 분쇄도가 가는 분쇄도에서도 네, 한 번에 다 사용하기에 들어가요. 편했었죠. 근데 조금 살짝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무게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코만단테보다 100g 정도 더 무겁다는 무게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나 이 부분도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밑에 부분도 아마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갈 겁니다. 컨셉 가지고 안쪽으로 가셔서 안쪽으로 가셔서 한번 내려보시죠. 자 이제 직접 내리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전동 그라인더까지 두루 많이 사용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아무래도 좀 더 리뷰해드리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지금 용량이 좀 작아요. 서버의 용량이 조금 작아서 이게 지금 30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집어넣으면은 꽉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으로 돼 있나요? 최대 네, 용량이? 용량이 30g으로 지금 되어 네,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현재 지금 남아있는 네,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밀어내서 이 미분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털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조금 더 나을 것 디테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네. 물에 되게 강할 거예요. 그 코만단테도 물에 닿아도 녹슬지 않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게 남는 게 싫다 그러시면은 원두에다가 살짝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셔서 그라인딩 하시면은 미분이나 이런 것들이 덜 나와서 확실히 좋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지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남아있지 않도록 긁어내는 부분이. 지금 30g 그라인딩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무게감 빼놓고는 괜찮아요. 무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예, 있다. 왜냐면은 예. 지금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금속이고 이 밑에 있는 서버도 이제 금속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무게가 훨씬 더 지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코만단테는 지금 보면 이 경통 자체가 네, 이 통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얇죠. 이렇게 이 구조물이 네. 하나 CNC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 넣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을 쓰지 아니요. 않았나요? 거기도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고가- 완전 CNC인데 예, 조금 더 이제 그 그라인더에 보면은 이게 좀 고가인지 저가인지 가장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잡는 부분이 몇 군데에 있느냐예요. 저가는 잡는 부분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 부분이랑 이 밑에 부분 두 군데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30g) 이상 이 그라인딩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좀 많습니다. 지금. 그죠? 좀 지금 30g 이상 그라인딩이 된 것 같아요. 30g으로 나왔지만 30g 이상 그라인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라인딩이 지금 30g 이상 네, 30g 돼 있어요. 그 기존에 30g 아마 들어있던 이상이죠. 것까지 넣어서 예. 그런 것 같아요. 40 가까이. 그러면 뭐 분쇄하는 커피 양은 전혀 문제될 게 없겠는데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6포인트, 17포인트 했는데 에스프레소도 한번 내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도 한번 해볼게요. 에스프레소가 되는 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정밀함에서 에스프레소가 되면 정밀한 핸드 그라인더라는 이야기를 또들 하시니까 가늘게 갈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분쇄도가 커지면 분쇄도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이에요. 이 무게감이라던가 이 견고함 그리고 이 미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짝 제거해주고 사실 이거 살짝 털어도 되는데 네 살짝 털어도 그 부분은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분이 많이 안에 붙어 있으면 잡미나 이런 것들이 커피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장점일 수도 있고 이러 같이 해서 다 깔끔하게 다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에스프레소 쓸 때는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링은 어때요? 이런 지금 이 링 구조로 돼 있는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바깥에 나와 있어서 포인트가 몇 포인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디자인도 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디자인 부분에서 아마 지금 분쇄도 조절하는 요 링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랑 바꾸고 이제 쓰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항상 조정하시고 원두를 넣으셔야 돼요. 원두 넣고서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라인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네요. 보통 이제 코만단테 이런 것들은 약간 이게 자석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고정되는 형태라서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단점이긴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이 녀석이 좀 크면은 훨씬 더 잡기 편하거든요. 이 녀석이. 그래서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그립감 이 지금 조금 작아요. 남자가 쓰기에는 손이 좀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 이게 좀 네, 큰 거, 작은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큰 거는 따로 이제 그 구매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그 전동에 연결해서 쓴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6박이니까 맞는 소켓만 찾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동도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전동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고속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설계 자체가 손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으로 돌리다 보면은 내구성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사람이 손으로 돌릴 정도, 빠르게 돌릴 정도만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부분을 그라인더 보실 때, 핸드 그라인더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이제 분쇄도의 균일성, 그리고 얼마나 힘이 덜 들어가는지, 그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핸드 그라인더 중에 한 2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성능은 대부분 다 이제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라인더마다 이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은 그라인더마다 조금씩 이제 맛이나 이런 것들 뉘앙스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맛의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이제 날이 다들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티타늄을 이제 코팅 되어 있는데 코팅 되어 있는 거랑 되어 있지 않은 거랑도 좀 차이가 나고요. 날마다 이제 그 날의 그 개수라든지 또는 방향, 각도 등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서 분쇄되는 정도가 조금씩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은 핸드 그라인더를 새 거를 받으면 오일 코팅 한번 하는 작업을 한 번씩 해주는데 보통 그거에 그냥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왜냐하면 처음에 날이면요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지만 날은 그냥 가공되어 있는 첫 상태로 그냥 출하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날이 갈아주면 날 곁에 아주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여물이라든지 또는 칼날이 약간 서걱서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원두를 좀 넣어줘서 몇 번 갈아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쌀 같은 걸로 갈아준다고 했는데 너무 딱딱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진한 원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 핸드 그라인더 쪽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인, 저에게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민희 선생님 이거 그 매장에 둘게요. 혹시 방문하실 일 있으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에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느낌상은 하이엔드급의 편안함이에요. 보통 이 콩을 그라인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꽤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라인더는 힘이 많이 소모가 되지가 않아요. 좀 편안하게 커피를 분쇄하기에 좋은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할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라인더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다 잡잖아요. 이거를 돌려버립니다. 어때 잘 돌아가죠. 왜냐면 여기 잡는 부분이 두 군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누워 있어도 부담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저가형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돌아가지 않고 돌다가 딱 멈춰버리죠. 이 균형도 잡히지도 않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되게 편합니다. 지금 내리는 것도 괜찮고 그 코니컬버로 내리면은 아무래도 플랫거에 비해서 균일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형쌤이 에스프레소 한 잔 이 그라인더를 한번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포인트 찾는 게 아마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4포인트에서는 거의 그라인딩이 안 돼요. 8포인트 정도가,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사용하시는 분 8포인트 정도, 그래 그럼 8포인트 8포인트. 예. 8포인트에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죠. 8포인트에서 8이나 9, 7은 8에서도 굉장히 그 가는 분쇄도여서 끝까지 두 개를 다 돌렸다가 보셔야 됩니다. 아래가 같이 돌더라고요. 자, 이거 아래에 그 분쇄된 커피가 나오는 바지 자체가 이거 뭐라고 하죠? 여기 지금 서버라고 하는데 원두 서버 이게 네. 같이 돌리면은 이렇게 네.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같이 뺄 때는 돌려야 됩니다. 요게 잡고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돌릴 때는 윗부분을 잡아서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8포인트를 한번 갈아볼게요.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에스프레소 요즘에 그 야외에서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왜 에스프레소 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수동 에어로프레소? 뭐 이런 거? 에어로프레스나 네. 아니면 카플레노나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분쇄가 가능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ROK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지금 8포인트인데 8포인트 가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까? 물론 아까 이제 저희 분쇄 봐가면서 해주세요. 예. 왜냐면 저도 잘 몰라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포인트고요. 이렇게 내려놔도 지금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도 닿지가 않아요. 저 아래쪽 날과 사이에 예, 아직 유격이 있어서 지금 요 정도 지금 가격이거든요. 에스프레소도 나오겠는데 한번 계속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고서 같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느낌이 어떠세요? 이 정도 굵기인데 이거면은 되게 좀 편한 느낌이에요. 4대 하이엔드 그라인더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거는 문제가 조금 무거워서 이게 그게 하나씩 걸려요. 무겁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분들이 이 정도 분쇄도를 가려면 조금 아마 힘들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타임모어랑 네. 타임모어보다 200g이 무겁고 코만단테보다 100g 정도 무거운 걸로 나머지 그라인더는 이보다 더 무거운 걸로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이 손에 들 때 네. 심지어는 휴대폰의 크기에 따라서도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손으로 잡는 거는요. 아마 그라인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잡고서 힘을 잡고 있는 상태면은 그런 어느 정도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느껴지긴 할 겁니다. 100g 정도, 200g 정도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동에 물려서도 에스프레소의 맛이 정말 좋다면 전동에 물려서 사용하는 방법에 많이 사용될까요? 코만단테 같은 경우에는요, 집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드립용도 많이 쓰이지만 그 이제 세트로 전동킥 같은 세트를 이용을 해서 아예 에스프레소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에스프레소를 내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려면 좀 힘이 많이 들거든요. 전동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그라인딩을 하셨어요. 볼게요. 한번. 편안하게. 이 지금 보면 남아 있는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 이분이 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날개가 털어주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네. 이 미분 털이 나머지 잔여량을 털어주는 이 날개 양쪽에 있는 핀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약간의 뭉침이 지금 보여요. 이 정도는 근데 에스프레소로 되면 약간의 뭉침은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뭉침이 싫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두를 넣기 전에 원두에다가 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한번 이제 저어주셔서 그 다음에 하면 이런 뭉침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럼 한번 에스프레소 한번 내려서 저는 지금 우리 그 이영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건 어떤 걸 피드백 받고 싶냐면 과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라인더 그러니까 팻 그라인더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엔드라고 이야기하는 코만단테와 비교했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런 피드백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저희가 편집자가 없어서 논스톱 실시간으로만 찍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편집해서 올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게 안 되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제가 간혹 편집을 한 번씩 하는데 자, 지금 분쇄를 조금 키워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쇄가 에스프레소용보다 더 가는 분쇄로 지금 갈았다는 얘기예요. 에스프레소용보다 더 가늘게 분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리스테토처럼 나옵니다. 지금 에스프레소를 내리기에도 무난하네요. 무난합니까? 네네. 지금 8포인트 정도 사용했는데요.
8포인트요. 네, 보통 에스프레소 내면은 지금 아까 사용했던 원도에 비해서는 한 9포인트 에스프레소가. 정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포인트 정도요. 이게 점단이에요. 이 8이 있고 8하고 9 사이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지금은 조금 더 빨리 내리려고 8.5를 한번 써볼게요. 네. 여러분 됩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됐어요. 에어로프레소나 ROK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돼요. 에스프레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균일함을 갖고 있다. 심지어 맛도 맛있다. 예, 맛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연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분쇄는 아니고 자, 이게 보면 이 눈금과 눈금 사이 이제 이게 9와 8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클릭이. 네. 아주 미세 조절은 이게 좀 이 의미가 좀 다른데 안정적인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기에는 매우 수월할 것 같아요. 만약에 8포인트에서 계속 썼다. 그럼 8포인트 쓰면 되고, 예, 이렇게 8.5에서 썼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딸깍 딱 걸려서 예, 그 포인트가 1mm 단위로 잡힌다고 하는데 예, 정말 기능이 확실하네요. 분해 조립도 할 거예요. 분해도 해볼 겁니다. 자, 분해하고 조립을 못하면 안 되겠지만 분해까지 다 해서 내부까지 다 한번 볼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요.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수월하네요. 반 포인트 지금 키웠다고. 제가 리뷰가 나온 걸 보니까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그거는 회전수가 많이 들지 않는다. 톤에 따라서 그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회전수를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많이 갈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온도가 조금 더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습니까? 무거운 거 빼놓고 괜찮습니다. 아, 무거운 거 빼놓고 괜찮다. 무겁다. 저는 묵직해서 그게 사실 좋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코만단테와 비교를 했을 때 동급입니다. 시간은 지금 제가 재고 있거든요. 지금 20g을 에스프레소용으로 지금 블렌딩 되어 있는 커피를 했는데 한 1분 7초 정도 걸리네요. 어떤 의미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걸리냐가 보통 보거든요. 네. 한 요 정도, 코만단테도 한 요 정도 지금 한 1분에 55초에서 1분 10초 정도 지금 걸리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회전수는 거의 비슷하다. 하이엔드급과. 하이엔드급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확실히 지금 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붙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네. 건가요?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코니컬 버는 어쩔 수 없이요. 이 코니컬 버가 버와 버 사이가 만난 이 사이에 많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많이 줄어든 편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지금 날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용해본 하이엔드급 그라인더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밖에서 미세 조절을 밖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릭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딱딱딱 걸려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요 안에 있는 것을 조절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동 그라인더가 밖에서 돌려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에서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 같은 게 외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에 놓고 있는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려드리기도 쉽고요. 네. 누군가 사용할 때 누구나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괜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영 선생님은 아주 그냥 단점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지금처럼 긍정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게감이 좀 있다라는 걸 제외하고 따로 어떤 단점, 크게 단점이 있는 부분을 굳이 지금 이게 찾을 수가 없는 무게감 하나인데 저는 묵직해서 좋은데 박혜정 대표님 어떠세요? 사용하기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갈리는 것도 지금 제가 지금 손이 작고 손이 좀 약간 가는데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갈리는 정도? 뭐 한두 잔 내리는 거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야외에서 한두 잔을 네, 그냥 저는 커피 내리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브라인 핸드밀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아예 가지고 다녔는데 그냥 폰만한테만 입금이면 그냥 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추출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추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점을 한번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지금 이 정도는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 뽑을 때는 아까 블렌딩 정도는 8.5, 9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셋처럼 더 찐득하게 뽑으실 거면은 약간 7.5, 8 정도 사용하시면 아마 그 가운데 찾으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어떻게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무게 외에 있을까요? 일단은 손잡이가 조금만 컸으면 좋겠고요. 이 손잡이가 여자가 손이 조금 크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것들은 여기 결단이 했을 때 지금 걸리는 부분이 단순히 이 육각 부분만 이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 놓으면은 빠질 수가 있어서 나중에 개선품이 나오면 여기가 자석 형태가 끝에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됐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 밖에 있는 그 외관과 디자인 그리고 이 결합 부분 제외하고 안쪽에 있는 기능성 부분을 하이엔드급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해를 한번 할 거예요. 이거 분해할 겁니다. 분해하고 우리 조립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분해하고 조립 못 할 수도 있어요. 낱낱이 파헤쳐서 내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전부 다 보고 나서 저희가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얘는 지금 그때 처음에 풀 때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서 다른 것들은 요거 없이 그냥 힘으로 이제 힘으로 풀 수 있거든요. 이 사이가 전체 넓어서 뭐 꼭 그 드라이버가 아니라도 다른 툴이 있으면 뭐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가능할 것 동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가 지금 보이는 이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동전이 들어가요. 보시면 동전이 들어갑니다. 예, 동전으로 돌려도 될 정도의 크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처음에 이 나사를 풀면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잃어버리면 위험하겠네요. 청소하실 때 분해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부분요. 네, 이 부분. 아마 전동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지금 색깔이 좀 금색이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요런 색깔을 띠면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다. 티타늄 버가 아닙니다. 티타늄 코팅이에요. 어디는 그냥 티타늄 버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버는 티타늄 코팅 버입니다. 다 분해하시죠. 예. 속이 내부가 굉장히 견고해서 분해를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해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풀어서요? 네 이걸 돌려서 분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게 다 닿았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
끝까지 만약에 돌린다면 빠져나오네요. 이것만 빠지는 거죠 지금. 이게 위에 있는 링이고 링 구조물이고 지금 이쪽 안쪽이 이게 자 이거 엄청 견고한데 이제부터 이게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 전체가 하나라고 툴이라고 들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자 요걸 돌리나 본데 안돼.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요거는 네, 이 측면 이거를 분해하는 건데 얘를 네 분해하는 거. 보통 얘는 그냥 솔로만 청소하고 일부러 풀진 않거든요. 자 풀어진 않는데 우리는 풀러야 되겠죠. 네 속을 보여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 측면 먼저 보여주시죠. 이게 앞에 링을 빼고 나니까 자, 앞에 링을 빼니까 드라이버 구조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십자 드라이버예요. 네, 한번 안에 구조물까지 한번 다 보여주시죠. 이게 풀으면 이걸 풀고 나면 조립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풀지 마세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너무 작아서 이거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건 뭘까요? 요 안에 지금 아마 받치고 있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랑 이 축 예. 안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축을 안쪽에 있는 축을 받치고 있는 네. 왜냐면 네, 얘가 이제 구조물이네요. 얘가 이제 있으니까 안에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안 빠지나요? 이렇게 다시 엄청 견고하네요. 빼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지금 돌리는 구조 같은데 이걸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선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견고한데 아시는 분 없나요? 이거 어떻게 분해하는지? 완전히 결합이 다 안쪽까지 돼 있어서 엄청 견고합니다. 헤매네요. 저희 헤매요. 이거 안 빠져서. 손 넣지 마세요. 이거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니까 안쪽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손을 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풀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이걸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축과 이 축 사이에 이런 견고함 등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기만 하시고 풀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이걸 빼내면 될 것 같은데 이 구조물이 어떻게 지금 안쪽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서 좌충 우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건가요? 예, 아니네요. 이 축과는 전혀 상관없이 얘가 독립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립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들지 않는 게 좋을까요? 보통 네. 다른 것들이 이거 축이 좀 빠지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데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이 파트인데 이 파트를 빼내야 되는 건데 이 파트 자체가 여기에 아예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보니까 예. 지금 원칙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만큼만 분리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분리되는 통인가요? 부분. 다 붙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분해하려면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이상 저희가 손을 대면 일단 제 조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대부분은 이게 빠지죠. 네, 보통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축까지 빼서 안에를 다 청소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빠지고 안 빠지고의 다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안에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제 와셔랑 그다음에 요 안에 여기 지금 요 부분에 이 부분이랑 요 밑에 축을 연결하는 부분에 베어링이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이 베어링 자체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많이 사용할 경우는 이제 나중에 베어링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베어링만 사서 교체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조금 힘들면은 직접 교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그라인더는 보통의 여러분들 그라인더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스프링이 있어요. 그 스프링이 위에서 아래에서 조절을 해주면 이게 그 장력을 위아래가 높이가 맞춰지면서 그 그라인딩 포인트 분쇄도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이 그라인더에는 스프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 그라인더에는 스프링이 없어요. 그러면 스프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링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고정을 시키면서 더 견고하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면은 스프링 장력이 좀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인더와는 좀 다른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쪽 고정이죠? 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넣어서 네. 이게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서 다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돌려서 지금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까지 꽉 잡고 이 아래 얘가 헛돌면 안 돼. 이게 헛돌면 안 되네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아래까지 잡고 첫 번째는 이렇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돌아가요. 아니면 이것만 돌리면 얘만 헛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완전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앞선 포인트와 또 자리한 곳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0점을 잡아야 될까요? 아마 조금씩 아마 나사를 넣은 시작하는 부분 때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넣어봐야지 이제 알겠네요. 네. 네, 한번 그러면 해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봐야 앞선은 0점에서 3포인트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홈이 좀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거기. 지금 축에 대한 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뒷면에 홈이 있어요. 이 홈이 서로 일치하게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한번 이쪽에 보이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저 작은 이 나사 요게 빠지면 안 됩니다. 헛돌게 돼요. 이게 같이 들어가서 네, 축과 날이 함께 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 역할이. 이게 없으면 혼자 돕니다. 이렇게 지금 네, 축과 함께 돌 수 있게 이 콘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콘이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축대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들어갔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눌러줄 수 있게. 그 부분도 다른 그라인더에는 없는 부분이죠. 보통 여기 나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통은 손으로 돌려서 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런 부분을 네, 없습니다. 예, 지금. 없죠. 아직까지는 동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동전도 돼요. 동전도 되네요. 이거는 아마 그리고 조일 때 보면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넣어서 잡은 상태에서 잠가 주셔야지 확장기입니다. 동전으로도 내부 청소가 가능하다. 여기 보시기를 하나 말려드릴게요. 지금 돌리면 요 지금 혹시 요 간격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서도 보입니다. 네, 요 간격이 지금 어떻게 점점 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질 거예요. 요 지금 높이가 내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이네요. 네. 높이가 좀 달라지죠? 잠그면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분쇄도는 가늘어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추고 청소하고 나서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네. 경우에는 축이 분해되지 않거든요. 축이 분해되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와셔라든지 또는 베어링 같은 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까 축과 벌을 연결해주는 약간 커플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분해하실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열어서 벌을 뺐는데 뭔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걸 잘 보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네. 지금 보면 날개가 지금 보시죠? 날개가 조금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밑에- 여기 맞춰주시고. 여기 지금 네, 보면은 거기 좋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은색 날개가 있는데요. 이 날개가 지금 아마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돌아가면서 이 지금 버 밑에 호니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점이 요 지금 요 주위에 이제 많은 미분들이나 또는 다른 것들이 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요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잔량이 그라인더에 남아있는 잔량이 아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프레소도 추출이 아주 쉽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에스프레소를 편안하게 추출하는 거 그 아래쪽으로도 네. 더 가는 분쇄도가 가능했고요. 네. 우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한번 찾자면 분쇄도 조절은 분명히 편안함이 있죠. 확실히 안에 있다 보면요,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게 전 좋았는데 네. 일단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견고하거나 또는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쓰기에는 괜찮지만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쇄의 안정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금 보니까 에스프레소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연식들이 팔 때 보면은 분쇄도가 조금 불균형스럽게 나오긴 하네요. 이게 다른 핸드 그라인더에 비해서 이 그라인딩 속도는 어떻습니까? 그라인딩 속도는 느리지는 않아요. 이게 일반 우리 사용하고 있는 저가형 그라인더에 비해서 이 정도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십니다. 이 스텝 구조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스텝 구조는요, 좋은 점이 뭐냐면 특히 얘같이 지금 스텝 바깥에 구조를 바깥에 한번 있잖아요.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딱딱딱 걸려요. 들리시죠? 네, 이게 들립니다. 보통 이게 스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걸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스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정해 놓으면은 이거를 만지기 전에는 틀어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바깥에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위치가 내가 몇 칸 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만큼 값을 행하는지 기억하기에 좀 단점이 있죠. 이게 지금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전부 구조물을 뜯어내서 분해를 하는 건 어려움을 있는 걸 확인했어요. 네, 매뉴얼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있어요. 이렇게 다 꺼낼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청소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이 축에도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마 코만단테나 이런 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서 뺐다가 조립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낫죠. 오히려 초보자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다. 네네. 어차피 빼는 이유가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단지 그 목적이라면은 굳이 이제 이 부분만 버만 분리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견고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인터넷가를 봤더니 20만 원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게 실제 핸드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로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라인더가 정말 몇만 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한 번 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3만 원, 4만 원 저가 그라인더를 사면 분명히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명도 너무 짧고요. 그러나 이 정도 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이 두 군데 잡고 있는 녀석을 사야 훨씬 더 그라인딩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그라인딩 했을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 그라인더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것들을 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저가형을 많이 쓰십니다. 축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CNC나 이런 가공된 게 아니라 약간 주물의 형태로 된 것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퀄리티나 또는 그라인딩 했을 때 상태라든지 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불리하죠. 그런 저가형들이. 지금 가격 대비부터 성능까지 만족하시나요? 몇 가지 단점들은 있어요. 확실히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모든 그라인더가 100% 만족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뭔지 알고 접근하시면은 이것을 선택하는 거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엔드급으로 좀 더 써보기는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아마 그 가격대의 값어치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격대의 값어치를 할 만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라인더다. 전 지금 무게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특히 에스프레소 그라인딩이 이렇게 쉽게 일반 유저가 편안하게 에스프레소 그라인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편안해요. 그라인딩 속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편안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물이 너무 다 분해해서 안에 구조물을 보게 되면 다시 조립할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이 경통과 축대 구조물 자체 안쪽에 있는 이 경통의 안에 있는 이 축대 자체를 건들 수 없게 해놓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잘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이엔드 그라인더, 우리 흔히 말하는 3대, 4대 그라인더에 비교해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에 계신 이영 선생님께서는 핸드 그라인딩을 주로 많이 즐겨서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편안함이 있고 약간의 무거움이나 소소한 단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라인더다. 이렇게 총평하면 될까요? 네. 자, 이영 선생님과 함께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깨먹었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